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신규 귀하디 귀한 청약 현장 정동 롯데캐슬 136을 저와 함께 교육 자료로 함께 엄밀히 한번 따져보고 투자 가치와 이런 사업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서울의 심장 변하지 않는 명당 정동 롯데캐슬 136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상품은 최고의 주거 상품 롯데캐슬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브랜드 평판 2위, 2025년 시공 능력 평가 도급 순위 8위에 유지가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대 건설사 삼성, 현대, 대우, DLNC, GS 그리고 롯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정동 롯데캐슬 136은 대지 위치는 서울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에 구성이 됩니다. 사업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20층까지 한 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4대문 안쪽에서는 지하를 안 팔고 그냥 기계식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4대문 안에는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되는 현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사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땅을 안 팔려고 해요. 하지만 이 롯데캐슬 136은 넉넉한 주차 공간을 위해서 지하를 7층까지 파괴되고요. 대지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481.46평이고요. 용적률을 1022%, 1022.53%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주차 대수는 138세대입니다. 저희가 롯데캐슬 136은 세대수가 보시다시피 136세대인데 주차가 138세대로 1대1이 조금 넘는데 이제 1대1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지하 6층까지 자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하 7층만 기계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형 주택은 5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구 A, 5구 B, 5구 C 타입별로 34개씩 존재하게 되고요. 임대 세대가 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5구 B타입의 21세대, 5구 C타입의 18세대, 그래서 총 102세대 중에 39세대는 임대 세대로 운영이 되고요. 오피스텔 타입 경우 같은 경우는 118, 119 두 가지 타입 중에 다 17세대, 총 34개밖에 되지가 않고 여기서는 아파트형은 임대를 제외한다면 97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디 귀한 청약 현장이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요와 이제 면적 상세 개요 같은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5구 타입 우리가 평형대로 계산을 한다면 전용으로 따지면 18평인데 아파트형 주택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과 이런 면적을 하면 25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면적과 계약 면적은 더 넓은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고 반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전용으로 3.3으로 나누게 된다면 한 35평, 6평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 굉장히 중요하겠죠. 위치는 이제 시청역과 굉장히 가깝고요. 충정로역 그리고 밑에는 서울역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5호선 같은 경우는 이쪽 서대문역에서도 가깝고 시청역에서도 가깝고 서울역은 한 한정거장 정도긴 한데 걸어갈 만한 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청역에서 한 도보로 재걸음 기준으로는 한 5분 정도로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건 건너편에 호암 아트홀, 삼성 좋아하시죠? 삼성 이쪽에 본관이 있는데 호암 아트홀이 들어서면서 삼성 계열사들이 들어온다는 점, 그거는 이제 추후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가 있기 때문에 2030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대문 안쪽에 귀하디 귀한 땅덩어리 안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멋진 외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롯데캐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건물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건설사가 붙지는 않습니다. 이쪽 뒤편으로 롯데건설
시공했던 롯데캐슬, 이제 덕수궁 롯데캐슬 오피스텔과 덕수궁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 또한 벌써 한 10년이 지나버린 세월이 같습니다. 그만큼 4대문화는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건물 외관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옆에 수나빌딩이 존재하게 되고 옆에도 이제 호텔이 또 존재하게 됨으로써 이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활하게 있는 업무지구의 중심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광역조감도입니다. 저희 정동 롯데캐슬 136이 위치하게 되어 있고 시청역이 이쪽에, 그리고 덕수궁이 뒤편에. 학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덕수초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희망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3대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CBD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문도 그렇고 남산타워도 보이기도 합니다. 서대문역, 이화여고, 북산. 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풍수지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광역교통망, 서울 핵심 4개 노선과 광역 급행철도, 공항철도까지 반경 500m 내에 위치, 강남, 여의도, 용산, 수도권 전역을 직결하는 광역교통망. 저희가 이제 서울 기준이기 때문에 역세권을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막 천안역이라든지 KTX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서울의 중심 서울역과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아주 좋은 교통망이고, 이제 GTX까지 이제 개통이 된다면 서울역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강남 진입이 예상이 됩니다. GTX A가 저희가 지금 이제 예정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서울역이 가깝기 때문에 버스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군지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최상급 학군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서울 중심 입지, 전통 명문 학군을 도보로 누리는 하이클래스 프리미엄.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덕수초등학교가 배정이 되는 게 확실한지 그렇게 다시 한번 문의를 분들이 있는데, 이 동에서 자동적으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 주민센터에서 학교 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좋은 친구들과 이런 관계를 더 맺으며 그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자식을 위한 이쪽으로 이사 오려는 수요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한 29.7%, 교통, 쾌적성, 편의시설, 직주 근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덕수초등학교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모르는데,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예전부터 조금 좋았던 이 종로구에 대대로 내려왔던 돈 많은 분들의 이 자식분들도 있겠지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법원, 로펌이죠. 김앤장 출신, 율촌, 세종, 이런 5대 로펌에 꼽히는 굉장히 큰 대형 로펌의 자녀분들도 학교를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1912년부터 지금까지 와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25학년도 학교 평가도 매우 우수하고요. 수영, 가락기 등 예체능도 특화돼 있고, 일단 풍수지리적으로도 좋고 자리도 좋고, 이런 학습 분위기에 전통적인 한국적인 학교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서울 중심에서 누리는 도심의 특권, 궁세권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품격이 다른 주거 상품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여기도 있겠지만 강북이라고 하지만 이 궁 안에 있다는 거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분들이 여행을 왔을 때는 다들 뭐 경복궁, 덕수궁, 청계천 이렇게 많이 다닌단 말이죠. 그만큼 호텔에 대한 수요, 관심, 관광, 그런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희 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고 문화 강국이고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도 이쪽 지역 서울시청을 기반으로 가까이 있는 지역에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부족하고 다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신축이 분양을 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리미엄이 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업무 직주 근접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근로소득, 기본적인 평균 근로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 가치 그리고 주거의 만족도, 주변이 내 이웃집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의 핵심 업무권과 인접하여 생활의 효율을 높이는 주거 요건입니다. CBD 중심에 위치하여 직주 근접으로 완성되는 라이프 프리미엄. 주변 이제 CBD 도심 권역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 서울시청, 정부청사, 금융지사, 주요 대사관들, 외국계 기업들 이렇게. 자, 대기업은 SK텔레콤, CJ, 현대, 뭐 두산, 한화, 그리고 삼성도 있고요. 자, 한국은행, 농협, 뭐 JP모건, 시티은행, 그리고 아메리칸뱅크, HSBC, 우리은행, 하나은행까지 이제 은행권, 대기업, 그리고 더 중요한 대사관 25개 이상의 이제 대사관이 밀집됩니다.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독일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그래서 향후 이제 오피스텔, 이제 한국에서는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레지던스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레지던스 개념으로 대한 이제 대사관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수요를 좀 볼게요.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CBD, 태평로, 을지로, 해연동, 그리고 강남, GBD, 역삼동, 양재동, 삼성동, 여의도를 기반으로 한 여의도, 당산, 물레 이렇게 3대 권역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절대 실패가 없고 특이점은 월세가 상대적으로 좀 더 다 높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대기업에서 월세를 좀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고소득 연봉자들이 월세가 고소득 연봉을 고소득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서 내 주거 만족도를 위해서 충분히 월세에 대한 여력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실거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다는 점. 자, 그래서 평균 연봉이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대사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 칼라 배우 수요가 굉장히 높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말 출퇴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서 강남 아니면 인천에서 용산 이렇게 다니는데 굉장히 출퇴근에 지금 힘듭니다. 저도 지금 벌써 일 끝나고 오니까 금세 12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저도 서울로 빨리 진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뭐 KTX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주 근접이 있다면은 이 안에서 궁과 뭐 덕수궁도 산책하고 청계천도 금방 다닐 수 있는 그 자체 안으로도 프리미엄 라이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리미엄을 계속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게 이 입지예요. 누구나 다들 좋은 입지인 건 아니겠지만 이 입지 안에서 미래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점은 개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향후 시세 차익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권역에서는 이미 반포 쪽으로 재개발도 이뤄서 이제 아파트 입주가 굉장히 평당 1억이 넘는 이제 고분양가에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해도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청약률을 하지만 이제는 이제 강북 2.0이라고 해서 강북권을 대규모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발전한 지 한 80년대에 발전이 많기 때문에 강북 쪽은 거의 80년대 서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제 벌써 2026년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이제 건물 노후화된 거를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6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일대를 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서울역을 기반으로 마이스 산업과 명동, 남대문 일대를 좀 강화된다는 점을 좀 보시면 개발 호재가 강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위쪽에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요, 철도 유후부지 쪽에서 2030년까지 대규모로 또 여기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의 위쪽에 위치한 이쪽도 서울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가 계속 넘쳐난다. 자, 그러면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 저희 건물 바로 앞에
호암 아트홀이 건설이 되면서 그 일대와 호암 아트홀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선물, 삼성벤처투자, 삼성자산운용, 삼성금융네트워크.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물 앞에 대한 대기 수요가 눈앞에 삼성 계열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안전하고 특별한 입지가 없죠. 자, 중요한 겁니다. 노후 아파트밖에 없어요, 주변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10년이기 때문에 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뒤에 덕수궁 롯데캐슬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여기서 분양을 받으셔서 신축해서 조금 거주해보고 싶어하는 수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궁 프리미엄, 이제 궁, 덕수궁, 뭐 창경궁, 경희궁 이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굉장하다는 거. 70%, 작은 게 덕수궁 50%부터 창경궁 110%까지 프리미엄이 1.5배에서 2배 정도 기본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옵션 비용,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발코니 확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무상 옵션. 자, 3천만 원 정도 발코니 확장비용 3천만 원. 그리고 가전제품도 한 1천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주방 상판 요즘은 옵션이잖아요. 그리고 주방 벽도, 그래서 저희는 유럽산 고급 세라믹 상판으로 일체감 있게 유지가 되고요. 벽 마감재도 고급 유럽산 포세린 타일. 그래서 거실이 이렇게 제 뒤에 있는 것처럼 뭐 벽지가 아니라 포세린 타일로 아트월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호텔처럼 그렇게 돼 있고, 안방이나 방은 또 이제 실크 벽지로 마련이 돼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으로, 냉장고도 당연히 무상으로, 세탁기도 무상으로 드리고, 전기요금 당연히 인덕션 다 무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하이엔드라고 했던 분양했던 데는 다 유상 옵션이 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상 옵션을 하니까 분양가에서 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분양이 좀 실패로 미분양으로 계속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또 아파트형 주택에도 실거주 의미가 없으므로 청약도 제한이 없고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추가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10억 미만의 서울 아파트 괜찮은 입지에 조금 신축은 없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전월세 또한 지금 없는 2026년에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정권에 따라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지금 또 뭐 5월 9일 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그 규제 있을 때 계속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권을 떠나서라도 2030년까지는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 절벽이 아니라 공급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2026년, 7년, 8년, 9년, 3년, 4년 동안은 거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언론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전세 매물, 강북 전세값도 송파를 맞먹는다. 지금 거의 서울 권역이 다 평당 1억, 거의 1억대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결국 매매로 돌아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 아니면 1, 2인 가구, 많아봤자 이제 자녀를 한 분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5구 타입이 굉장히 선호도가 많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네요.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가 모자라니까 오피스텔로 이렇게 오픈런을 함으로써 오피스텔조차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막강하게 높기 때문에 예전같이 오피스텔이 너무 좁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닥난 방도 다 되고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의 주거 만족도가 높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빌라로 들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깨끗하게 들어가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월세 가격 또한 계속 월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메마르고 있기 때문에 월세로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오피스텔 공급 사실상 제로 수준이다. 진짜 지금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품 안내를 좀 말씀드릴게요. 배치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7번, 8번 쪽이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1번, 2번이 5구 A 타입, 3번, 4번이 5구 B 타입, 5번, 6번이 5구 C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이 오피스텔로 대형 평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평형 아파트와 36평형대의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호수는 이렇게 4층부터 20층까지 되어 있고 1, 2, 3층은 이제 상가,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고 3층에 이제 커뮤니티랑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캐슬의 특화, 하이엔드급 상품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외관 특화. 이제 서서문공원이 이제 길 건너편인데 서서문공원에서 봤을 때 이 롯데캐슬의 임팩트가 보일 수 있는 이 도시 경관이 형성이 되겠죠. 그만큼 저기 살고 싶다라는 로망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무상 제공 품목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델하우스 오셔서 이제 보시면 다 보이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이렇게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하고 피트니스 클럽,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죠. 사실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공공시설로 해서 아마 중구청이 이제 사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자 17일로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18일, 19일부터 해서 22일 날 청약을 오피스텔 먼저 접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청약 홈을 통해서 청약을 접수하게 되고요. 그렇게 지나고 27일 날 아파트형 주택을 청약 접수를 합니다. 지금 청약 홈에 들어가시면 밑에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클릭을 하시면 공고문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일에 당첨자 발표를 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은 정당 계약을 어버이날 전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당첨돼서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면 되지만 당첨이 됐는데 호실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나서 온 가족이 다 당첨이 되는 경우, 아니면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의향서를 받는 겁니다. 그 의향서를 받아서 그 의향서 순으로 호실, 좋은 호실을 더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전화를 드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약 홈에서 어플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이용하셔서 청약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27일 날이 청약 접수를 해서 발표 이제 4월 말일 날 하게 됩니다. 청약 신청금은 3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청약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먼저 한다고 했죠. 그래서 4월 22일 날 먼저 접수를 하고 당첨자는 4월 말일, 그래서 계약은 5월 1일 날,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청약 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청약 홈을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이제 하나은행 저희 신탁사로 입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은 일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세가 있어요. 당첨이 되면은 인지세가 있는데 구간별로 금액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17만 5천 원이. 이미 당첨 꼭 잘 되시길 바랍니다. 27만 5천 원 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대책 주요 사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이런 부분들인데, 이 세금 관련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이고 아파트는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조금 다르고요.
이런 관련 부분들의 세제 관련은 현장에 오셔서 저희 현장 지금 세무사가 좀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무주택 분이 있고 다주택인 분도 있고 처분 조건도 있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기는 이 영상 안에서는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꼭 오셔서 방문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청약 홈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금액을 설명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15억대고요. 오피스텔은 25억대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5%로 진행을 해서 계약금 5%를 넣고 중도금 무이자를 발생한 다음에 잔금 일정이 발생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청약에 당첨된 다음에 저희와 함께 통화를 한번 하셔야 더 설계랄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로 나오자마자 오늘 급하게 이렇게 촬영해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위에 번호로 전화 주셔서 사전의향서 접수하신 다음에 저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한지훈이었습니다. 꼭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